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입시나 자녀 교육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요번에 신간으로 출간한 저자 이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 대학을 잘 보내야 엄마의 독립이 빨라진다 이러셨어요. 네네네. 아주 임팩트 있는데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 입시도 많이 바뀌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너무너무 갈등도 고민도 많은데요. 좀 더 전반적으로 입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교육 전문 기자로 그렇죠. 활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대학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보니까 네. 이제 보이는 입시를 두고 너무 뭐랄까요, 카더라? 카드라도 그게 많고 많죠. 네. 그리고 좀 불안과 공포? 이게 불안, 카더라가 마케팅. 많으니까 불안과 공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딱 알아야 되는 걸 핵심을 네네. 봤는데 네. 그 핵심이 뭔지를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물론 네. 책을 이제 지금 이벤트로 10권을 드릴 테니 여러분 네네. 꼭 집중해 주시고요. 네. 그렇지만 또 여기 책에서도 보겠지만 그래도 요약해 주시면 더 잘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책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네. 책이 네. 일단은 선배 엄마로서 선배 이제 아이를 대학에 보낸 선배 엄마로서 이제 입시를 앞으로 치러야 할 후배 엄마들한테 그 엄마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 뭐 아이를 두고 굉장히 불안하고 아이하고 또 관계도 나빠지기도 하고 맞아. 싸우고 속상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별의별 감정을 입시를 치르면서 다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도 이해할 수 없는 네네. 그 부모만의 또 그 네, 역할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다 가본 엄마로서 좀 입시를 앞둔 후배 엄마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조언을 첫 번째 챕터에다가 넣었어요. 네, 중학교가 정말 대학을 결정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럼 중학교 공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 강추 드릴 수 있나요? 근데 국영수예요. 국영수. 맞아. 뭐 아시잖아요. 네, 국영수인데 국영수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열심히 되진 한다고 않죠. 오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과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탐 과목이나 뭐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가서 열심히 하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국영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국영수를 탄탄하게 해놓고 가라.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주제에서 이제 대학문을 넓혀주는 고등학교 선택법 이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선택이 그 대학 입시를 놓고 보면 뭐 인생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하나의 분수령이잖아요. 어느 그렇죠.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고 전형도 달라지고 입시 전략도 달라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분당에 있는 일반고 평준화 지역에 네.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대를 네. 진학한 케이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꼭 어디 특목고를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이에 맞춰서 가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엘리트였는데 대학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맞는 그런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학교가 좋은 거는 너무 다 알려져 있죠. 학교가 좋은 거는 프로그램 좋고 우수한 애들 모여 있고 그 학교 면학 분위기 좋고
정말 전문 심화 과목 다 깔려있고 이런 학교들이 보통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는 2028년도 입시, 2028년도 입시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그렇죠. 고등학교? 유리한 고등학교는 그거 좋아요. 어머니도 되게 그냥 콕 집어서 궁금하시거든.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내신을 무조건 10%, 5등급이니까. 네, 5등급이니까 무조건 10% 안에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 조금 무력화된 그렇죠.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프로그램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들여다볼 때 전공 적합성을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깔려있는 학교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그건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가려면 갈 수 있다면 특목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고에서 충실히 내신과 다양한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대학문이 더 넓어진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아이의 성향. 성향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의 성향이 일반고에 안 맞는 애도 있고 정말 특목고를 너무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가 좀 일반고를 가면 또 자기가 속한 그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얘는 특목고 가면 안 되는 아이인데 일반고 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좀 우리 아이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장님이 절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모님으로서 선배 마음으로서 이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이렇게 학업 양이 월등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콕 집어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 국영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영수는 지금 현재 중학교의 그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 아시죠? 네. 다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3, 4등급 현재 네. 고등학생도 3, 4등급 나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의 A등급 비율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학교별로 A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갔을 때는 6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5등급제에서는 3등급이란 말이에요. 66%가 3등급입니다. 그때 충격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중학교 때 뭐 충격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이니 우리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국영수를 준비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어떤 애는 막 수상하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수상하를 제가 만난 애는 6번, 7번을 6회독, 7회독을 돌린 애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현재 성취도가 어떻게 되니? 그렇게 물어보면 60점에서 70점 나온대요. 그 60점에서 70점이 나오면 내가 중학생인데 60, 70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 30에서 40%를 채우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구멍을 이렇게 간과하고 진도에만 이제 연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금 내가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빈틈을 계속 60에서 70점을 맞았으면 그 다음에 돌릴 때는 80에서 90점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고등학교 가서 채운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양보다는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자. 단계를 나가더라도. 네. 그러면 국어랑 영어 쪽에서도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까 수학은 무작정 진도를 내지 마라. 아이의 그 상황을 봐서 능력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잘 메꿔가면서 가라. 이런 거였고, 그럼 국어와 영어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나 영어가 조금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둘 다 잘하긴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그 친구는 또 국어 때문에 고3까지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국어, 수학을 굉장히 빈틈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60에서 70% 정도만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 가서 30~40%를 거의 메우고 1등급을 이제 받아서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국어와 영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죠. 시간을 그게 기둥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네. 세 달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서 한 과목, 두 과목을 좀 잘한다면 맞아요.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 네, 네, 맞아요. 선배맘이 말씀해 네. 주시는 겁니다. 네. 국어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주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현실적으로.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어요. 그게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학하고 비문학만 확실히 잡고 가도 괜찮아요. 이제 막 문법도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법은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시험 기간에 외우는 과목, 외우는 부분이 크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문학을 작품을 분석하고 풀어내는 거는, 개념을 세우는 작업, 문학은 개념을 세우는 작업, 수능에서 필요한 문학 개념, 이거 세우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컨텐츠가 어려워요. 사실 문학은 장치가 많으니까 개념이 많은 거고 비문학은 장치는 별로 없죠.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니까 장치는 별로 없는데 그 대신 컨텐츠가 너무 어려워요. 막 뭐 경제 지문 나오지, 뭐 물리 화학 지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은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하루에 몇 지문이라도 중학생이라면 네. 미리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몇 지문씩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학은 기둥을 세워라.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리해봐라. 중학교 개념만이라도. 중학교 개념만이라도. 중학교 문학에서 문학 작품 시, 소설, 수필, 희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어떤 시나 소설이나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을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그게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영어도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어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궁극적인 독해 능력이잖아요. 듣기는 그렇죠. 비중이 적고, 그러니까 독해 능력인데 국어처럼 막 컨텐츠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를 네. 1등급 받는 정도. 1등급이나 2등급 안에 있는 정도로 계속 수능 모의고사를 봐라. 고1 모의고사도 보라 이러던데 수능 모의고사도 봐라.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네. 보면 그게 90점 정도가 꾸준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고의 과정을 고의 모의고사를 보고 고3 수능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집으로 해서 레벨을 업하면 되는 거고, 국어랑 영어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막연하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뭐 책만 읽으면 되나, 또 영어도 영유 나오면 해결되는 거야 이러는 데서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아요 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드맵 중에서 어머니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뭐 세특이 뭐고 비교과, 교과,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세특, 그 다음에 창체, 자율활동, 진로활동, 뭐 용어가 입시 용어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초등학교 얼마 전에 강의를 갔을 때도 어머니들이 그 용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감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바뀔 때 더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면 제가 책 속에서 조금 용어 엄마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집어서 이제 좀 풀어드리기도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런 용어들을 내가 똑 떼어서 단어장에 암기하듯이 외우시지 말고요. 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 가서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시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초등학교부터 아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행정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내 생활기록부를.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얘가 어떤 학교에서 했던 어떤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발표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선생님이 적어주시거든요. 성적은 초등학교 때 안 나오지만 잘함, 매우 잘함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특기사항으로 적어주는 건 다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서술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얘가 이 동아리에서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적어주셨구나. 그렇게 매 학년 아이가 이제 행정실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미리 연습을 좀 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내 아이 대학 잘 보내는 게 장땡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학년이 끝날 때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저는 발급을 받아서 이제 번거로우시면 나이스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급을 받으셔서 저는 기왕이면은 프린트로 뽑아서 발급을 받아서 아이하고 같이 네가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다. 그거 좋아요. 이렇게 적혔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용어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이구나. 아 동아리는 이렇게 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여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는 저는 그걸 꼭 하라고 드리고 싶고 중학교 때부터는 반드시 하라.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꼭 떼보세요. 그래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떼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도 똑같고 뭐 교내대회라든지 그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떻게 활동했을 때 어떻게 적힌다는 것도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용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용어들이 다 학생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익숙해지면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것 같고 막 외우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지금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감도 오고 어떤 걸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그렇겠네요. 6학년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5년 하시면 빠삭하게 보이죠. 우리 아이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좋았던 게 엄마가 꼭 알아야 하는 사이트 4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책에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입시 정보는 지금 엄마들이 되게 입시 정보를 막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내가 정보가 없어서 애 대학 못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막 다니시는데 사실은 모든 입시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학교에 대한 건데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기 전에 이 고등학교는 학력 그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안에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고 동아리는 어떤 게 있고 모든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다 공개되도록 올려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학교 알림이를 첫 번째 보라.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애가 대학을 가면 무슨 전형 교과 전형 이런 우리 애가 의대 가고 싶은데 의대는 어느 학교에서 뽑지? 그리고 의대는 어떤 전형으로 주로 많이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어떻게 뽑지? 이렇게 해서 의대 중심으로 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올려놓은 게 대학 어디가? 대학 어디가? 네. 여러분 대학 어디가가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과를 가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요. 의대, 공대, 심지어 예체능, 은미체 학과까지 다 전형별로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모든 대학,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이 거기에다 다 업로드를 해요. 입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만 봐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림이 쫙 나오겠네요. 들어가서 궁금한 거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나 학교 설명회 이런 거 입시 설명회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 어디가에서. 대학 어디가를 보세요.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좀 알고 가서 뭔가를 들으면 저건 아닌 것 같고 내 아이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고를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불안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들어가면 애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고, 어떤 활동 해야 되고, 어떤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만든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산이라 그래요. 그걸 설계하고 저를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를 모티브로 했거든요. 그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놓고, 어떤 학과 계열별로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나 활동까지도 다 소개돼 있는 서울대 아로리. 서울대 아로리를 아로리.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들이.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데 너무나 정말 좋은 지침서? 지침서라고 해요. 네.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애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뭐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이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에 대한 좀 공포, 이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수능 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수능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출제되고, 수능의 출제 그 원리가 있어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난이도의 문제, 이렇게 과목별로 다 있고, 어떤 문제를 출제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요. 네. 수능과 관련된 자료가 정말 이렇게 책자로, PDF 책자로 나와 있고, 더 좋은 거. 좋은 거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영수 미리 좀 모의고사 문제 풀고 등급 좀 확인하고 가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네. 그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와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든 모의고사 문제, 지금까지 것이 다 올라와 있고 해설지까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뭐 이러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요 4개만 알고 거기에 들락거리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면 사실 설명이 안 가도 돼요. 아예 설명회는 한두 번씩 가는데 뭘 알고 있으면 그렇죠. 정말 대입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걱정도 되고 이럴 때는 여기에 작가님이 알려주신 4군데의 사이트를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궁금하거나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을 때 한 번씩 보시게 되면 그 설명회를 가게 되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 맘으로서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아이 대학을 잘 보내면 엄마의 독립이 빨라진다. 너무 공감되시죠? 완전히 공감됩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도는 말 중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징역 1년에 벌금 3천에서 5천만 원. 그래서 사실은 재수를 하지 않고 재학년에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정말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애보다 너무 앞서가면 애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돌을 닦아야 돼요. 엄마는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정말 아이하고 폭폭 맞춰가면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무사히 입시를 좀 치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엄마가 좀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 이제 입시 읽어주는 엄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10분에게 입시를 읽어주는 엄마 이 책을 이렇게 드릴 테니 꼭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입시에 대해서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작가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음 시간에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